자, 명제 두 번째 시간. 자, 이번엔 뭘 하냐면 명제의 역과 대우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명제의 역과 대우는 아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이렇게 P 화살표 Q라고 쓴다고 했지. 맞아? 우리가 분수에서 3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3 해서 분모 분자 바꿨었잖아. 명제에서 역도 반대를 뜻하는 거거든. 이 명제에서의 역은 뭘 바꾸는 거냐면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예요. PQ를 바꿔서 Q이면 P이다 라고 쓰면 이게 이 명제의 역이 돼요. 그 다음에 대우가 있는데 대우는 뭐냐면 원래 처음 명제가 있잖아. 이 명제의 가정결론의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 Q를 앞으로 갖고 오면서 not Q, P는 뒤로 보내면서 not P 이렇게 바꾸는 게 명제의 대우예요. 그러니까 역은 자리만 바꾸는 거고 대우는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대우가 중요한데 대우에서 중요한 점은 원래의 명제랑 대우는 참거짓이 같아요. 참거짓이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이게 거짓이면 얘도 거짓 이렇게. 얘네는 서로 상관이 없어. 이게 참인데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거든. 근데 명제와 대우는 서로 참거짓이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우리가 얘를 화살표 두 개로 표시하기도 하거든. 이러면 참이라는 거야.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돼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여집합의 포함관계 배웠잖아. P가 Q에 포함되면 P 여집합이랑 Q 여집합은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Q 여집합이 P 여집합 쪽에 포함돼요. 이렇게 써볼게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자, 우리가 집합이 포함되면 얘 조건과 이 진리집합의 조건을 여기를 가정 결론으로 해서 연결한 명제가 참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요. 반대로 대우가 참이면 이렇게 포함되고 이렇게 포함되니까 얘도 참이에요. 같은 식으로 원래 명제가 만약에 거짓이야. 포함이 안 되지? 얘도 포함이 안 되고 그럼 얘도 틀려요. 그래서 명제와 대우는 서로 참 거짓이 같다. 이게 명제에서 중요한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명제의 역과 대우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3단 논법이라는 게 나와. 자, 3단 논법은 참인명제 두 개를 이어서 새로운 참인명제 하나 만드는 게 3단 논법이거든. 예를 들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는 Q고, 아 잘못 썼다. Q이면 R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P면 Q고 Q면 R이잖아. 그러면 P는 뭐가 되겠어? R이 된다. 또 참이죠. 얘네 두 개가 참이면 이 밑에 것도 참이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근데 3단 논법에서 중요한 건 참인 명제들끼리만 연결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명제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은 좀 이상하지만 그냥 삼각형이다 라고 해볼게요. 맞아? 틀려? 맞죠? 맞아요! 이등변 삼각형은 삼각형이잖아.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저희 안쪽 내 180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을 P, 삼각형이라는 조건을 Q라고 하면 이등변 삼각형은 삼각형이다 라는 명제 참이고요.
자, 삼각형이 Q고 내각의 합이 180도이다를 R이라고 하면 Q이면 R이다 라는 명제도 참이죠. 그럼 봐. P이면 Q고요. Q면 R이다. 다 모두 참이니까 P이면 R이다도 뭐가 돼? 참이 되겠죠? 이게 3단 문법이에요. 자, 얘가 성립하는 이유는 뭐냐면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고요. Q이면 R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면 얘 진리집합 Q가 얘 진리집합 R에 포함되죠?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되니까 P가 R에 포함되고 그래서 P이면 R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에요. 자, 이게 3단 문법. 자, 문제를 몇 개 풀어볼게요. 8번. 자,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까지가 자, 뭐뭐이면 여기까지가 가정 뭐뭐이다가 결론이에요. 자, 역은 가정과 결론 자리를 바꾸는 게 여기라고 했어. 그래서 뒤에 있던 걸 앞에다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뭐부터 써야 돼?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라고 써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여기예요. 맞아, 틀려? 틀리죠? 자, 누구? 틀린 예시. 뭐 3이고 마이너스 1이면 2 이상인데 둘 다 1 이상인 건 아니니까 틀립니다. 자, 대우 해볼게요. 자, 대우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 가정 결론을 자리를 바꾸면서 뭐 하는 거였어? 부정. 그래서 부정도 하는 거야. 자, 얘가 앞에 오는데 부정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2보다 작다. 자, 대우는 가정결론 자리 바꾸면서 부정이라고 했어요.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x가 1보다 작다. 그리고의 부정 또는 y가 1 이상이다의 부정은 1 미만. 맞아, 틀려? 항상 맞아. 왜지? 이게 더해서 2보다 작으면 둘 다 1보다 작다는 거잖아. 하나가 엄청 크면 다른 하나가 안 작거나 이럴 수는 없을까? 둘 다 마이너스. 응?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내 말은 둘 중에 하나가 이게 안 되는 게 없을까? 네? 예를 들어 이거 맞는 말인데 뭐 예를 들어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은 상황은 뭐 얘가 10이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1 뭐 이런 거면 되잖아. 맞아? 하나가 크면 하나가 작아지지. 그래서 하나가 10보다 커지면 다른 하나는 10이란다. 하나가 1보다 커지면 다른 하나는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얘는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이 조건을 만족하면 돼. x가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 안 하지만 얘가 맞으니까 다 맞는 거라고. 근데 이게 헷갈리잖아 약간. 왜냐면 x가 10보다 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틀릴 것 같잖아. 그러면 뭘 보냐면 아까 원래 명제랑 명제의 대우는 참거짓이 같다고 했지. 그래서 이때는 이걸 보는 거야. 이완이? 이걸 보는 거야.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대. 둘 다 1 이상이래. 그럼 1 이상인 수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죠? 자, 이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린 이번에는 2번은 건너뛰고 3번을 볼게요. 자, 3번에서 가정은 어딜까? 3번 문제에서 가정은 어디가 가정이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만 가정이야.
저 앞에 건 가정이 아니야. 우리가 왜 아까 문제 풀 때 전체 집합 U가 뭐뭐뭐일 때, 그러니까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뭐뭐뭐를 찾으시오라고 하면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만 생각했잖아. 이것도 두 집합 A, B에 대하여는 그냥 전체 집합처럼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해주고 있는 전제 조건인 거야. 그래서 얘는 가정이 아니고요. 뭐뭐이면,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B이면 여기가 가정, A는 B에 포함이다. 여기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명제에 역과 대우를 쓸 때 전제 조건인 얘는 안 바뀌어. 그냥 앞에다가 쓰는 거야. 그래서 명제 역을 쓸 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얘는 그냥 쓰는 거예요. 자, 명제의 역은 가정과 결론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바꿔서 A가 B에 포함되면 A 합집합 B는 B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자, 원래 명제는 맞아 틀려? 네. 이 명제 원래 거 얘는 맞아 틀려? 맞아요. 얘도 맞아요. 그래서 둘 다 맞을 수도 있어 얘들아. 자, 이번에는 역을 명제의 대우를 써볼게요. 자, 명제의 대우 쓸 때 얘는 그대로 쓰는 거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얘네 자리를 바꿔서 부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A가 B에 포함된다의 부정은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예요. 그냥 반대로 포함이라고 쓰면 안 돼. A가 B에 포함되지 않으면 같다의 부정은 다르다죠. 얘도 그냥 A 합집합 B는 B가 아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명제의 대우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9번을 볼게요. 자,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 자, 봐. 여기 또는이 있지. 아까 우리가 8번에 1번 할 때도 또는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거든? 근데 그러면 어떤 걸 만족해야 되는지가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또는이 나왔을 땐 참거짓을 알기가 약간 어려워. 근데 또는이랑 누가 반대야? 그리고가 반대죠. 그리고는 둘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참거짓을 따질 땐 그쪽이 더 쉽거든. 그래서 또는이 나오면 그리고로 바꿔요. 그럼 이게 반대니까 명제에서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가 참거짓이 같다라는 상황을 이용할 거예요. 자, 지금 주어진 명제에서 가정이 어디까지야?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면 여기가 가정, 여기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두 실수 xy에 대하여는 그냥 쓰는 거야. 두 실수 xy에 대하여 가정 결론 바꾸고 부정하는 게 대우야. 그래서 얘를 앞에 쓰고 부정해야 돼요. x가 a보다 크다의 부정은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y가 1보다 크다의 부정은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이면 대우는 가정결론 바꾸고 부정한다고 그랬죠? 앞에 거 뒤로 가져오고 부정하면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y는 1보다 작거나 같대. 자, 그럼 얘네를 더하면 x 플러스 y는 누구보다?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죠? 이거면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명제가 참이래. 자,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뭐가 돼야 돼? 참이 돼야 돼. 근데 명제가 참이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라고 얘기했지. 얘를 수직선에 그려보면 가정은 x 플러스 y가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결론은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게 더 큰 집합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1과 3을 비교하면 여기 누가 크다? 3이 크다. 같으면 돼, 안 돼? 같으면 얘가 3이 돼서 똑같거든? 똑같은 것끼리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a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은 얼마? 2가 돼요.
자, 3단 문법 문제예요. 세조건 PQ에 대하여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not R이면 not Q이다 라는 명제가 모두 참일 때 3단 문법을 이용해서 참인 명제를 하나 만들어 보라는 거야. 근데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거 얘. 자,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죠. 대우는 뭐지? 반대로 하고 부정하니까 Q이면 R이다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P면 Q이다가 참이라며. 근데 Q이면 R이다로 참이잖아. 그럼 누가 참이야? P면 R이다가 참이죠. 그래서 누가 참? 기억이 참이에요. 자, 그리고 기억이 참이면 기억의 대우도 참이야. 대우 어디 있어? 니은에 있죠. 그럼 우리가 방금 찾은 거 얘도 참인데 그거 있나? 없죠? 자, 그럼 이거 대우 찾아볼까? 얘 대우는 뭐지? not Q면 not P이다니까 리을. 자, 이렇게 세 개가 맞아요. 3단 문법으로 찾은 거랑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에요. 자, 이건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외워야 되거든? 자, 이건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외울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야. 참인 명제가 있을 때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하거든? 자, 이 명제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외우세요. 자, 참인 명제가 있을 때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서 시작하면 충분 조건이고요. 참인 명제가 있을 때 화살을 맞은 쪽에서 시작하면 필요 조건이에요. 자, 이걸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어. 자, Q가 화살에 맞았지. 자, 화살에 퍽 찔리면 피가 쭉 나겠죠? 자, 그래서 필요 조건. Q가 화살에 찔렸잖아. 화살에 퍽 찔리면 피가 난다고, 주르륵. 그래서 Q에서 시작하면 필요 조건 이렇게 외우라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런 거야. 문제가 이렇게 나와. x는 1이다는 x제곱이 1이기 위한 땡땡 조건, 또는 x제곱이 1이다는 x가 1이다 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걸 찾을 때 x는 1이다랑 x제곱은 1이다로 참인 명제를 만들어 보는 거야.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 명제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반대로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틀린 건 필요가 없어요. 맞는 것만 보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은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서 시작했죠? 충분 조건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화살을 맞은 쪽에서 시작했죠? 이러면 필요 조건입니다. 얘가 이제 의미상으로는 봐봐. x가 1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수 1은 이 조건을 그대로 만족하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조건을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충분 조건인 거야. 그런데 x제곱이 1이다를 만족하는 수는 1이랑 마이너스 1이 있거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집합이 이 조건도 만족하고 싶으면 얘를 버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뭔가 추가 조건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가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매번 이렇게 식이나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PQ라고만 나올 때가 있어. 사실 이게 더 많아.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의미를 항상 생각해서 충분히 만족하는지 다른 조건이 필요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거든.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서 P는 Q이기 위한 하면 충분 조건, 화살을 맞은 쪽에서 Q는 P이기 위한 하면 필요 조건이라고 외우세요. 그럼 얘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PQ는 P가 Q에 포함됐었죠? 그럼 작은 쪽에서 시작하면 충분 조건, 큰 쪽에서 시작하면 필요 조건이에요. 자, 11번, 12번, 13번까지 풀고 아니, 그리고 이제 배운 걸 풀어보죠. 자, 11번을 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1번을 볼게요. 자, 우리가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를 알려면 참인 명제가 필요해.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인지, 너 지금 참참참 하고 있는 거야?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뭐가 참이야 1번에서? 해볼까? 1번이요? P이면 Q이다 1번. X가 0보다 작으면 X 플러스 X 절대값은 0이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 음수 대입하면 다 맞아? 예. 맞네. 그럼 이게 참이에요. P만 Q라는 참. 그럼 반대로 X 플러스 X 제곱이 0이면 X는 음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얘는 틀려. 누구 때문에? X? 0. X에 만약에 0을 대입하면 0 플러스 0의 절대값도 0인데 0이 음수는 아니잖아.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자,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할 때는 뭐만 필요하다고 그랬어? 참인 명제만 필요하다고 그랬지. 자, 이거 지워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참인 명제예요. 그럼 얘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화살이 출발하는 쪽이면 충분 조건이에요. 이게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맞아? 이 집합이 작은 쪽이지. 집합이 작은 쪽이지. 이거 외우기는 외우는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자, P는 작은 집합, Q는 큰 집합이에요. 티셔츠야. 자, 다들 좀 조용히 해. 자, 마른 애 누가 있을까? 자, 여기 마른 애. 자, 저기 박준현이 있는데, 자, 박준현이 말랐지? 너 티셔츠 몇 입냐? M 입는다고? 자, 박준현이 M을 입어요. 자, 나는 라지를 입습니다. 네? X라지. 그건 옷마다 달라요. 자, 보면 여기 봐. 박준현이 여기 봐. 여기 봐. 박준현이 내 옷을 입었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입을 수 있어, 없어? 입을 수 있죠? 자, 충분히 맞아요. 그러니까 입을 수 있다고. 그래서 작은 쪽에서 시작하면 충분히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반대로, 자, 얘가 지금 화살, 이쪽이 집합이 더 크지? 집합이 더 크죠? 얘를 Q는 에서 시작해. Q는 P이기 위한. 그러면, 자, 라지를 입는 사람이, 이게 지금 라지야. 이쪽이 더 커. 라지를 입는 사람이 M을 입을 수 있어, 없어? 못 입지. 그럼 입으려면 뭐 해야 돼?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옷을 좀 찢어서 입든지. 자, 그러니까 뭔가 다른 조건이 필요하잖아. 이게 필요 조건인 거야. 저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서 시작하면 충분 조건이고요. 아까 화살 중 맞으면 피 난다니까? 자, 그래서 화살을 맞은 쪽에서 시작하면 필요 조건이에요. 자, 3번 말고 2번을 볼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알려면 참인 명제를 찾아야 돼요. 자, 2번에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면 x절대값 플러스 y절대값은 0이다. 자, 문제에서 xy는 실수라고 했어. 자, 실수 제곱의 합이 0이 되려면 둘 다 뭐여야 돼? 둘 다 0이어야 돼. 왜냐면 만약에 x가 2야. 그럼 2제곱은 4잖아. 그럼 y제곱이 마이너스 4가 돼야 0인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허수야. 그래서 실수는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래서 실수 제곱의 합이 0이 되려면
x, y가 둘 다 뭐여야 돼? 둘 다 0이어야 돼. 자, 두 번째, 절대값의 합이 0이 되려면 0의 절대값이랑 0의 절대값만 더해야 0이지. 이것도 x는 0, y는 0이에요. 결국은 얘 진리집합이랑 얘 진리집합이 어때 지금? 같죠? 같지. 얘랑 얘가 똑같아. 그래서 P면 Q이다. 똑같은 것끼리 포함돼. 참이에요. 반대로 Q이면 P이다는 맞아 틀려? 얘랑 똑같다니까? 맞죠? 맞아요. 그럼 P면 Q이다도 참이고 우리 따로 써볼게요.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 걸 본다면 P는 Q이기 위한 자 지금 보면 화살에 맞았지? 필요 조건이에요. 자 근데 얘를 봐봐.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서 시작했죠? 그럼 무슨 조건? 충분이죠. 이게 둘 다 돼요. 그럼 이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떤 거냐면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 이게 명제가 둘 다 참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진리집합이 어떨 때? 같을 때. 진리집합이 같다는 건 얘랑 얘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때 명제가 서로 반대로 했을 때도 둘 다 참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찾아라 라고 하면 P, Q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찾는 거야. 똑같은 얘기라는 거야. 자, 12번을 볼게요. 자, 12번.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자, 아까 필요 조건은 어디서 시작한다고 그랬어? 화살을 맞은 곳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얘가 화살에 맞은 거야. 그래서 not P가 화살에 맞았고 not Q 쪽에서 화살이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건 not Q이면 not P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다. 써볼게. not Q이면 not P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다야. 자, 이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참? 대우도 참. 대우는 뭐야? P이면 Q이다. 자,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죠. 이때 1, 2, 3, 4, 5 중에 맞는 걸 찾아라야. 자, P가 Q에 포함될 때 맞는 걸 찾으라고 했죠? 1번 맞아 틀려? 틀려요. 그럼 뭐가 맞아? 3번이 맞아요. 지워볼까? 진짜인가? 진짠가? 그럼 그림을 그려봐요. 자, 전체 집합이 있죠? Q가 있고 Q 안에 P가 포함돼요. 3번 P 교집합 Q지. Q에 색칠하고 P에 색칠하고 Q에 색칠하면 교집합은 두 번 색칠된 거잖아. 두 번 색칠된 거 어디? P. 그래서 3번이 맞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3번을 볼게요. 13번은 2번을 볼게요. 자,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 자, 필요 조건은 화살에 맞은 쪽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지? 자, 그러니까 얘가 이 조건이 화살에 맞은 쪽에 결론에 있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가 결론이고요. 다른 조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 아니다가 가정에 있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라는 건 이 명제가 참이다. 자, 어떤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참?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의 대우가 참이에요. 그럼 대우는 자리 바꾸고 부정하지. 그럼 뭐가 돼? x 플러스 3이 0이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은 0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건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거고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다로 풀 거예요. 왜 대우를 찾았을까? 아니다는 여기 같지 않다잖아. 아니다는 아닌 게 너무 많아. x 플러스 3이
0이다를 만족하는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3 하나예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니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까 또는이 나왔을 때도 대우하라고 했잖아. 같지 않다가 나왔을 때도 주로 대우 명제를 생각해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3이 0이면 얘는 0이다를 만족해야 하니까 이 식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9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이 0이에요. 9랑 27 더하면 36. 9a가 36이니까 a는 얼마? 4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189쪽까지고요. 190쪽은 다음 시간에 수업 숙제를 낼 거거든. 주중에 시간이 없을 것 같으면 190쪽도 주말에 미리 풀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